1탄에서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가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GDP 성장률 둔화를 만난 지금 국민연금은 언제 파산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일찍 청산하면 국가 피해가 적어지고요. 늦게 파산하면 국가도 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2060년에 168조 원의 적자가 나요. 그 이야기는 2060년에 168조 원치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도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2060년에 5,765조가 적자예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보다 아마 건강보험 문제가 더 빨리 충격을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 병원 가는 시대는 곧 끝난다. 미국처럼 비싼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만 온전히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대부분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겠죠. 아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빈부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겁니다. 국가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지금 고갈된 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세금으로 메워주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 채무 전망을 보면은 이 상황에 연금 건강보험까지 세금으로 메우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겁니다.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법인세를 50% 이상 올리고 상속세 90%, 양도세 90%, 소득세율 최고 70% 이렇게 부과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민세로 90% 때리고 넘어가라 이렇게 한다던가 해외 법인 만들고 돈 빼돌리는 거 막기 위해서 국가 허락받고 재무감사 상시받게 하면은 도망 못 가겠죠. 농담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은 단계적으로 저렇게 올리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름만 자본주의지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계속 흘러나가는 돈들, 효율이 없이 나가고 있는 예산들을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늘지 않도록 해야지만 어떤 기금이 펑크나면 세수를 메울 수 있는 여력이라도 존재하겠죠. 대안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 플랜 A도 문제고 플랜 B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40년에 인구가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제 총 인구수도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노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의 40% 차지하는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될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이 현재 100만 명이거든요. 2041년에는 300만 명이 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인데 150만 명이 필요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국민연금만 개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돼요. 과거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들이 꽤 있었는데 13년 전쯤에 국민연금 칼럼을 썼었습니다. 거기서 웹진 칼럼을 맡아서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썼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먹고 살게 하지?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나라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낼 거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주장들이 있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나오는 대안들은 일을 더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70세로 늦추자 이런 대안이 많이 있는데요. 댓글에서도 많이 그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국민연금 시작이 88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기대 수명이 70세였는데요. 현재는 83세죠. 과거에는 평균 수령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령 기간이 13년 늘었죠. 18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4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 고갈 속도도 상당히 빨라진 거죠. 연금 수령 시기를 70세로 늦추면은 연금 수령 기간이 이제 18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설계됐을 때도 5년쯤이었었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가정했을 때 이것도 그냥 고갈 속도를 늦추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계속 늦출 수가 없는 게 신체 연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평균 수명 증가만큼 계속 따라서 할 수 없다. 60세부터 100세까지를 노인으로 봤을 때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기간은 대략 70세까지라 봐야 되고 70세 이후부터는 신체적인 불편함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라는 거죠. 둘째로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 30대 후반도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있을 정도예요. 은퇴 시기에 짧아지고 있고 40대에 직장 나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상태인데 연금 수령 시기를 70세로 늦춘다면은 어떻게 70세까지 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일할 곳은 안 만들어주고 연금 수령 시기만 늦추면은 이거는 징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노인요양 보호사가 부족해지니까 150만 명을 뽑아서 300만 명 노인을 돌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세금 지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신연금이랑 구연금으로 나뉘는 방안인데 KDI에서 나온 제안이 기존 수령자는 구연금 제도로 만들고 국가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이웃 사람들은 신연금 제도로 넣어서 넣은 돈만큼만 돌려받게 기대 수익비 1로 만들자는 의견이에요. 이 표를 보면은 현행대로 보험료율 9%를 유지할 경우에 웃고 우는 연령대가 확실하게 나뉩니다. 60년대생은 기대 수익비가 2배예요. 낸돈의 2배를 받습니다. 80년대생은 1.7배. 92년생 이후는 급격히 무너지면서 20년생은 0에 수렴합니다.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도
고갈 시기만 달라질 뿐이지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 중에서 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 푼도 못 받는 연령대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게 신연금, 구연금으로 나누는 건데요. 구연금은 국가 세금을 보전해서 기존대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신연금 연령대는 낸 돈만 돌려받게 1대1로 가자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해보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형평성입니다. 기대수익비 최대 2배까지 나오는 구연금층은 적자분을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주면서까지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청년층은 국가 지원 없이 자기가 낸 돈만 돌려받게 만들자. 누구는 보장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거죠. 보완을 하자면은 구연금 대비 신연금의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구연금의 지출을 틀어막자.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맞추면은 구연금과 신연금의 형평성이 맞겠죠. 누구는 나랏돈 태워주고 누구는 나랏돈 안 태워주면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구연금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냐?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안 받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안 받는 대신에 어떤 혜택을 택해 볼래요?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저게 더 크다 싶으면 글로 갈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쭉쭉 빠져나가면은 실질적으로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연금도 적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연금 대신에 상속세 공제를 2배로 주는 건데, 우리나라 세수를 보면은 최근 4년간 상속증여세가 15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속세는 8조에서 9조 정도예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인데 국가 세수에는 별 영향도 없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은 상속세 이상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미래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대신에 현재의 연금 지출을 막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구연금 지출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액 월 150만원 받는 사람의 기대 수명 85세로 잡으면요, 총 3억 6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연금을 포기하면은 상속세에서 2배인 7억을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상속을 해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공제를 택하겠죠. 상속해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연금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미래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를 현금 흐름 할인으로 내려버리면은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가 더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부자가 됐는데 막상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그를 노인들이 쥐고 있는데 막상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반면에 미국은 금융자산이 72%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죠. 주식은 배당금이 나오고요. 채권은 이자가 나와요. 팔지 않아도 생활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팔아서 더 큰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은요, 노인들 특성상 가격이 올라도 잘 팔지 않아요. 이사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고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은 배당금이 필요한 자산 이상으로 초과가 되면은 팔아서 소비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 높은 미국은 소비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자면은 이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이걸 주식화로 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쪼개서. 노인들한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가 생기고 노인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보장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노인들은 연금 소득 을 적극적으로 소비로 돌릴 수가 있어요. 소비가 늘어야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죠. 주택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매우 경직되어 있어요. 여기를 유연화하면 국민연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2명 모두 사망할 때까지 내 집에서 살다가 국가에 반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6억 정도의 집을 내놓으면 한 달에 150에서 17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여야 되고 공시지가 9억 이하 집만 됩니다. 서울, 경기의 많은 노인들이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구연금 대상자한테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노인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공시지가 9억 조건을 없애서 고액주택도 가입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를 연금으로 다 전환하면 금액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을 때 상승분을 포기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고가 주택일수록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택 가격의 15억 분까지만 연금을 받게 해주고 초과분은 지분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30억이라 했을 때 15억치는 연금으로 받고 15억치는 집값 상승분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죠. 충분히 살다가 두 부부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15억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주택가격 상승이랑 주택연금 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서울 경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주택연금 수령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연금이니까 돈이 쉬지 않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인들이 소비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수가 살아납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서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신연금인데, 신연금의 문제는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연금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연금은 국민들 노후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어차피 기대수익비가 1이니까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하되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복리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이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자신의 연금인데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 권한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계좌라는 거는 의무로 하되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이 계좌를 운용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자본주의는 경쟁을 할 때 더 좋은 꽃을 피우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매년 수익률이 공개되면은 이 돈을 민간 금융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할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산이 막 이동하게 되니까 담당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더 열심히 하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까. 어차피 국민연금도 직접 운영이랑 위탁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을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처럼 모든 상품을 개인이 선택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금융사별로 국민연금 펀드를 운용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이제 여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절반 정도는 개인형 퇴직연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주식이랑 채권 ETF에 투자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우체국처럼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로 한번 승부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연 4.5%인데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 6.5%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죠. 이 수익률이 복리로 불어나면 한 달에 40만원씩 30년간 납부하면 3억 정도가 모입니다.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한 달에 4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이니까 회사가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2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값이 바뀌겠죠. 이럴 경우 3억을 연금 수령액으로 전환하면은 월 73만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이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맞벌이를 하면은 150만원 정도가 될 거고요. 본인이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납부하겠다 그래서 월 146만원을 수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을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비율을 정하는 거죠. 한 달에 20만원은 최소 부담이고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2배까지는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73만원에서 146만원까지 연금을 수령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금 운용 수익이 올라간다면은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월 납입보험료가 40만원일 경우에 이제 회사랑 개인이랑 반반씩 내잖아요. 실제로 20만원 내도 국민연금으로 하면은 113만원을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돈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갈되면서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확실한 73만원이 낫지 않을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보험료율을 추가로 국가가 납부해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구연금에서도 세금을 태우려고 했었잖아요. 신연금에서도 국가가 어드밴테이지로 태워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출산 자녀 수당 국가가 1% 보험료를 부담해준다던가, 군 복무 12개월당 1%를 부담해준다던가, 국가 AI 인재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1%를 추가로 태워준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주면은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 효율부인데요. 국민연금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로 인해서 표를 무시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정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도 아니죠. 그냥 당의 이익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표와는 상관없는 행정부가 주도로 이 일을 하고 국회가 승인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행정부가 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으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겠죠? 그 반응을 본 상태에서 국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찬성한 시스템을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를 땅땅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결국 방법의 차이긴 한데 행정부가 먼저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고갈되거나 국가 예산을 이제 보태줘야 되는 기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문제들을 계속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주어진 예산을 다 안 쓰면은 내년에 예산이 줄어드는 게 공무원 방식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다 써야 돼요.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써야지만 우리 부서가 예산을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아이디어고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 보자는 방법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한 거다 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안건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론화가 되면은 위에 계신 분들도 이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서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게 또 채택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나라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